바로 화면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좀 얼룩덜룩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비트코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죠?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도 어제 간밤에 상승이 나와서 그나마 지금 0.93% 24시간 대비해서는 이렇게 나오죠. 24시간 대비해서는 0.9%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격이다.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이 조금 문제죠. 그죠? 특히 이더리움이 24시간 대비해서 더 빠지면서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4,060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요것을 봤을 때 한 4,100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 고 가격대였는데 지금 조금 더 빠져서 이제 4,060달러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캡처를 했을 때만 해도 이때보다도 조금 더 빠졌어요. 그죠? 이때만 해도 4,090, 그 다음에 112.7K였는데 지금은 조금 더 빠져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어제 간밤에는 114K 근방까지도 가다가 지금 다시 또 빠지고, 요동치는 비트코인이다. 그렇다면은 반등 포인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폭풍 전야의 시장, 조만간에 큰 방향성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 폭풍 전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요것을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한 분석가가 이렇게 폭풍 전야의 그 시장이다, 그 장세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한 내용을 실제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보면서, 중요한 것은 폭풍 전야라면은 이제 조만간에 큰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상방이냐 하방이냐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도 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세 흐름 속에서도 리플만의 그 시간을 실현 중에 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리플이 뭐 그렇다고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붉게 물든 가운데 리플은 홀로 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진한 게 이 플레어 네트워크네요. 그죠? 플레어 제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요게 그래도 조금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리플의 시간 잘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동치는 비트코인 현재 흐름은 1시간봉, 1봉, W자 패턴으로 또 체크를 해보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1시간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제가 라방을 켰을 때 딱 그 시간대 이렇게 111K까지 딱 터치를 하는 이렇게 꺾인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버거 타임이 되면서 좀 더 상승이 나와서 이제 이 반등세가 나오는 건가, 이 하락 추세를 살짝 깨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오래 가지 못해가지고 이제 새벽 이제 미국 장이 또 마감이 되면서 5시 이후로 해가지고 다시 이 하락 추세선 안으로 내려왔다. 그러면서 이제 일봉이 또 바뀌게 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더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112.2K까지 또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121선 요 전날에 살짝 아래로 마감을 했지만 완전히 하방 이탈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엔 그 이후로 지금 어제 일봉은 그래도 상승을 했어요. 윗꼬리를 살짝 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121선을 지켜줬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이걸 준비할 때만 해도 121선을 그래도 좀 지켜주고 있었는데, 지금 또 하락을 이렇게 하면서 또 이 121선을 지키냐 마느냐 그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이 21선, 51선이 이제 21선이 밑에 51선이 좀 더 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상승이 보이니까 21선이 그래도 상당히 올라오고 51선도 이제 꺾이는 흐름이지만 어쨌든 지금 거의 맞닿아 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50달러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진 않았는데 아마 내일쯤이면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지금 21선, 51선 아래에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뭐 내일 골든 크로스가 난다 하더라도 이 추세가 또 지속되면은 다시 21선이 꺾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114K를 일단 우선 넘겨가지고 요 하락 추세를 깨면서
21선, 51선을 위로 올라가면서 그러면 이제 단기 추세선을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때 이후부터는 의미 있는 이 반등세를 좀 다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 또 어제는 좀 올라가는 듯 했다가 지금 오늘 또 현재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아직은 또 모릅니다. 버거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어제도 뭐 제가 방송했을 때 이제 이 111K까지 딱 찍고 그 이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또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아래 꼬리가 달리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이 저점을 갱신하는지 또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W자 패턴으로 보시게 되면 어쨌든 너무나 정직하게 0.618짜리 찍고 떨어졌는데, 또 마찬가지로 결국엔 어제 하락을 해가지고 이 0.618 자리를 또 터치를 하기는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살짝 올라갔다가 여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바닥 가격, 요것을 예상한 가격이 이제 110K에서 111K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략적으로 한 여기 정도. 그러니까 현재 여기니까 요 정도까지 조금 더 아직은 그 룸이 좀 남아 있다. 그러니까 뭐 여기를 이제 깨고 내려가면은 이제 조금 더 낙폭이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상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또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조금씩 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또 이러다가 어느 순간 또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버거 타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자. 그렇다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간밤의 미증시는 어떠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미증시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엔비디아도 하락을 했고, 또 뭐 구글 같은 경우도 하락, 애플, 그래서 전반적으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좀 대체로 약세를 좀 겪었다.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2% 정도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이 공포지수, 빅스 지수도 마이너스 2.7% 정도 하락을 했다. 그래서 16포인트 정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어제 그 증시를 보고 또 오늘 나온 그 기사도 파월이 불붙인 주가 고점 논란, 거품인가, 랠리 지속인가, 전통 밸류에이션 지표들 사상 최고치, 기업 실적 개선, 고평가, 정당화 주장, 높은 멀티플이 새로운 정상 시각도 있고,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 여부가 향방을 가를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고, 또 마찬가지로 오늘 기사도 인공지능 거품론이 여전하다. 이틀째 숨고르기. 또 다른 기사도 이틀째 이어진 AI 거품 우려.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엔비디아, 오라클 하락세 지속 중이다. 인텔은 급등했지만 엔비디아, 오라클 하락세가 지속 중이다. 주도주들은 중요하다. 왜 그러느냐?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만약 시즌 종료가 오게 되면은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블랙스완이 터질 때 대표적으로 코로나가 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점화, 금리 인상,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면은 이제 시장이 또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2022년도 그 대하락장도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시즌 종료가 온 겁니다. 블랙스완이 아니라, 그죠? 코로나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걸로 시즌 종료가 됐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자료에는 딱히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일 이 PCE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PCE 같은 경우가 연준이 기준으로 보는 그 인플레 물가 지표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전망치, 예상치가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체크를 했을 때. 근데 지금 지난달이 2.9%였거든요. 근데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큰 변화가, 그러니까 갑자기 튀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물가 상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그 지표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는 좀 중요하게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또 다른 그 시즌 종료가 오게 되는 경우가 AI 주도주들의 추락,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 엔비디아, 뭐 오라클도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죠. 이 AI 주도주들이 지금 AI의 그 버블, AI의 그 혁명을 또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AI 주도주들이 추락을 하게 되면 상승 동력의 상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지금 뭐 AI 주도주인 엔비디아, 오라클이
뭐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것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엔비디아 오라클 주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엔비디아 주봉이에요. 하락세가 지속 중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물론 지금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주봉이, 이번 주 주봉이 양봉입니다. 하락세가 지속 중인데 과연 양봉일까? 그쵸? 그리고 오라클도 보시는 것처럼 오라클은 지금 이제 주봉이 어제 하락으로 음봉으로 전환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지금 보면 이제 한 2주 전이겠네요. 그죠? 2주 전에 오라클이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한 30% 정도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뭐 하락세가 지속 중인데 근데 급등했던 요때 주의 그 캔들보다 아직도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락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그 기사만 보면은 뭔가 계속 뭐 하락세를 지속하는 것 같고 뭔가 꺾인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막상 우리가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전혀 지금 꺾인 흐름이 아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S&P 500의 일봉 차트를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틀째 하락을 했으니까 살짝 내려온 거다. 살짝.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상승장 속에서도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했다가 꺾이고 다시 가니까 이게 맞아라는 소리가 나오고 또 상승했다가 꺾이고 다시 올라가니까 또 이게 맞아라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또 지금도 9월 시작하자마자 가장 약세 달이라고 했던 그 9월에 상승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정도는 이제 좀 꺾일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FOMC 이후로 약세를 좀 예상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였었잖아요. 나스닥이 지금 9월 이후로 전혀 꺾이지 않았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쉬어갈 만한 타이밍에 어제 그 파월이 주식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비싸다라고 한 것은 하락의 원인이 아니라 하락의 재료로 쓰인 것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요 21선 보시게 되면 21선을 뭐 터치하는 이런 움직임은 계속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직도 21선이랑 요만큼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21선까지 밀리면 한 1.23%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그리고 21선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깼잖아요. 깨진다고 해가지고 뭐 상승 추세가 완전 깨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이제 51선은 깨지 않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의 흐름은 전혀 거품이 뭐 지금 꺼질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근데 이제 막 기사에서는 계속 뭐 거품론, 뭐 AI 거품 이만큼 떨어지고 거품 이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사도 사람들이 읽어야 되니까 아마 더 자극적인 그러니까 유튜버랑 똑같죠. 뭐 유튜버도 약간 좀 그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하는 거 마찬가지로 신문 기사도 이렇게 자극적으로 또 뽑아낼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또 사람들이 읽어봐야 되니까 누군가 봐줘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냥 봐야지 진짜 저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는 그야말로 지금 순항 중에 있다. 근데 제가 지금은 폭풍 전야의 시기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사예요. 보시는 것처럼 폭풍 전야 맞은 비트코인 조만간 큰 방향성 나온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내재 변동성이 2023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과거 29,000달러에서 124,000달러까지 약 325% 급등하기 직전에 폭풍 전야 국면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요 분이라고 합니다. 뭐 리서치 재팬이라고 하는데 엑스윈 리서치 재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몇 가지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거래소 비트코인 잔고가 수년 내 최소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매도 압력이 지금 약화되어 있는 상태고 MVRV 그러니까 MVRV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실현가치 대비 시가총액이거든요. 이제 요 뜻이 실현가치 하면 뭔가 여러분들이 와닿지가 않아요. 실현가치? 그러니까 이게 영문 그 단어를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실현가치라고 이렇게 쓰는 건데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냥 평단가라고 생각하세요. 평단가 대비해서 시가총액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단가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높은지 그거에 따라서 평단가 대비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단가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이 MVRV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비율도 2.1%로 중립 구간에 머물고 있어서
과매수나 과매도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선물 펀딩 비율도 안정적이어서 파생상품 시장에 과열도 없다. 이는 모두 시장이 큰 변동성을 앞두고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어느 방향으로 터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지금 큰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터질지가 불확실하다. 터진다면은 크게 위든 아래로든 크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체크를 해볼게요. 거래소 비트코인 잔고가 수년 내 최소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에 그 잔액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얀 색깔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요 파란색 선이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때가 2021년도 고점 쌍봉을 찍었던 그때예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막 올라가다가 이때 이후로 해가지고 점점 줄죠. 그러다가 이제 보시면은 2014년 1월 달이 이때가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 이후로 거래소에 지금 이 잔액이 점점 급속도로 가속화되면서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최저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수년 내에 정말 최저 그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MV/RV 이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요거예요. MV/RV 이건 지수코어라고 해가지고 약간 또 이제 수정을 한 그건데 뭐 어차피 뭐 크게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아까 2.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2.2보다 조금 올라온 상태. 그래서 요걸로 딱 보면은 이 지표는 여기가 있을 때 이제 저평가 구간, 그러니까 여기에 떨어지면은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 선이 요 초록색 구간에 다 있을 때가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가장 낮아 있을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비트코인 이제 폭락이 나와서 여기까지 진입한다면 그때는 무조건 쓸어 담아야 되는 그 시기다. 그리고 요 빨간색이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그 시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MV/RV가 평단가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의 평단가 대비해서 이만큼 많이 상승을 하니까 너무 이제 이 MV/RV가 고점을 찍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무조건 이제 또 매도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인데, 현재는 여기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여기 바닥을 찍고 올라왔을 때 보면은 가장 높았던 때가 이때거든요.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이때 4월 달 찍고 올라오긴 했는데 이때도 한 2.7 정도 되네요. 2.7 정도. 올해는 2.7이 이제 최대였고 작년 12월이 한 3.3 정도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버블이라고 할 만한 그 시기가 이번 사이클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뭐 근처도 아직 안 갔으니까, 아직 근처도 뭐 근처까지 간다면 그래도 뭐 여기까지 못 간다 하면은 한 6이라도 가야 될 텐데 뭐 6도 안 가고 뭐 5도 안 가고 4도 안 넘었다. 그러니까 버블은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펀딩비 안정적. 그러니까 펀딩비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과열 지표 3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펀딩비였습니다. 그죠? 펀딩비가 봤을 때 이렇게 2021년도 이제 막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왔을 때 이 펀딩비가 이렇게 높아졌던 그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확대해서 본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 이렇게 볼게요. 지금 보면 지금은 그마저도 지금 줄어가지고 진짜 거의 역대급으로 이 펀딩비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뭐 여기와 비교해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때가 언제냐, 2023년도 쭉 해서 2024년도 이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그 승인 기대감으로 막 올랐을 때하고 비교해도 지금 완전히 낮은 상황이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현재 이런 상황이다. 지금 얼마 전에 이때가 언제냐, 9월 초네요. 9월 초 8월 막 하락했을 때 그때보다도 지금 현재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때가 이제 7월 달이겠네요. 막 상승했었던 7월 달 이때보다도 낮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큰 변동성을 앞두고 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터질지가 아직 여기서도 불확실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터지면은 크게 터질 텐데, 지금 에너지가 그만큼 축적되어 있으니까 터질 텐데 과연 어디로 지금 터질 것이냐, 상방일까 하방일까 라고 봤을 때 일단 현재 이 유동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 요걸 한번 볼게요. 유동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요거
글로벌 M2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글로벌 M2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됐었냐, 최근에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글로벌 M2가. 그래서 지금 여기 고점을 아직은 넘지를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다시 찍고 올라가는 이런 증가세를 다시 보이기 시작을 했다, 글로벌 M2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미국이거든요. 미국 이 M2.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에서 최근 10년으로 볼까요? 최근 10년으로 보게 되면은 이때 코로나 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갔던 이때를 확실히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지금 유동성이 급격하게 풀리고 있는 거다. 근데 지금 이게 8월 달이거든요. 8월 달.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9월 달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마 9월 달 이후로는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즌 종류의 경우의 수를 다시 보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을 봤을 때 뭐 지금 현재 뭐 블랙스완인 상태도 당연히 아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뭐 우려가 있긴 하지만 아직 뭐 급격한 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 어떻게 PC가 나오는지, 내일 밤 9시 반입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체크를 했지만 AI 주도주들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혀 꺾이는 그런 흐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즌 종료가 오는 그 경우의 수가 단 한 개도 지금 충족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것을 봐도 하방이 아닌 상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현재는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그 변동성을 지금 앞두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이 이 변동성의 그 축적이 된 것을 발산하는 그 과정이 아직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위아래 이렇게 하면서 위아래로,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하면서 이 음과 양의 그 조화를 맞추면서 계속 응축을 나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방향으로 확 터지는 거다. 한 방향으로 터지면서 크게 간다. 그래서 선택은 이제 내 자신 스스로가 냉철한 판단을 지금 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댓글을 보니까 떡락하네요 뭐 하는데, 이거 지금 하락했다고 지금 떡락하네요. 지금 아직 저점도 안 깼습니다. 물론 깰 수 있지만 계속 지금 뭐 위아래로 계속 그냥 흔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된 것은 월요일이었다. 우리가 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는데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뭐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어도 기간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특히 이번 주는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좀 여유있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상한 가격은 110K, 111K니까 지금 한번 눈여겨보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지금 이제 막 장이 떨어지고 막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냉철한 판단이 지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뭘 준비했냐, 비트코인 하락, 지금 이 필터를 오늘 이제 하루 필터를 오늘로 해가지고 오늘 24시간 안에 올라왔던 그 영상만 지금 딱 추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올라온 시간이 56분 전, 1시간 전 그렇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폭락 카운트다운 이렇게 나오고, 또 쭉 보면은 지금 뭐 비트코인 하락세 멈추지 않는다. 또 보시면 비트코인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진짜 하락은 이제 시작입니다. 또 비트코인 차트 심상치 않습니다. 비트코인 파멸적 하락 이제 시작입니다. 19시간 전에. 비트코인 시즌 종료 14시간 전에.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즌 종료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지금 또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불안하시죠. 현재 내 자신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연 상방일까 하방일까? 여기에서 어디를 보느냐.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또 이제 이제 시즌 종료라고 얘기가 나오고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나는 상방일까 하방일까 어디를 보느냐. 저는 이제 어떤 것을 봐도 하방이 아닌 상방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신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